여러분, 이 말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아이를 맡겨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앞으로 맡길 생각도 없는데 만날 때마다 이 말이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황당함? 당혹감? 아니면 그냥 피식 웃고 넘기실 것 같으신가요? 수윤 씨도 처음엔 그냥 웃었습니다. 농담이겠거니,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거니.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두 번도 세 번도 아니었어요.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내가 손자 봐줄 테니까 나 용돈 좀 줘. 그리고 더 황당한 사실. 아기가 세상에 나온 뒤 시어머니에게 받은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저귀 한 팩, 분유 한 통, 축하금 한 장. 아무것도요. 오늘은 그 수윤 씨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내 아이는 내가 키운다 흔들리지 않던 다짐. 수윤 씨는 32살 소규모 공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마음을 정했대요. 내 아이는 내가 키우자. 사실 자영업이라는 게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몸도 힘들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시간만큼은 어느 정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게 수윤 씨한테는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돈을 조금 덜 벌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엄마 냄새를 기억하는 그 짧은 시간, 누군가의 손에 맡겨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면 그때 다시 일을 맞추면 된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급한 일이 생기면 친정엄마한테 부탁할 생각이었어요. 친정엄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윤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엄마가 달려갈게. 그 말 한마디에 수윤 씨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조건도 없이 그냥 딸이 힘들까봐 먼저 손 내밀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윤 씨는 버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든든함 덕분에 수윤 씨는 아이를 낳고서도 제법 의연하게 버텼어요. 잠을 못 자도 몸이 무거워도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감당하면 된다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였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자 봐줄 테니까 나 용돈 좀 줘. 수윤 씨는 피식 웃었대요. 어르신들 특유의 농담이겠거니. 손자 보고 싶다는 말을 저렇게 표현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받아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키울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에 만났을 때도 또 나왔어요. 손자 내가 봐줄게. 그럼 용돈은 줄 거야?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수윤 씨는 매번 부드럽게 넘겼어요. 어머니 몸 괜찮으세요? 제가 잘 키울게요. 웃으면서 살살. 그런데 속으로는 슬슬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대요. 아이를 맡아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용돈이 필요하다는 건지 핵심이 뭔지 모르겠는 그 느낌. 그러다 어느 날 수윤 씨가 살짝 방향을 바꿔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몸도 불편하신데 아기 보시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진심이었어요. 시어머니께 지병이 있으신 걸 알고 있었고 연세도 있으시다 보니 진짜로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돈 받아도 다 손자한테 들어가는 거야. 수윤 씨는 그 순간 멍해졌다고 했어요. 돈 이야기를 꺼낸 건 시어머니셨는데 수윤 씨는 그냥 몸 걱정을 했을 뿐인데 왜 갑자기 돈 이야기가 다시 튀어나온 걸까? 그날 이후 수윤 씨 마음속에 작은 의문 하나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또 만남이 있었고 또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직접적이었어요. 노골적이었어요. 며느리가 돈을 잘 벌면 내가 애를 보겠냐? 내 용돈을 내가 한 번이라도 챙겨줬어. 수윤 씨는 그 자리에서 말이 안 나왔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 말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지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아이를 맡겨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오히려 계속 직접 키우겠다고 걱정 말라고 말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마치 수윤 씨가 시어머니한테 뭔가 신세를 지고 있는 것처럼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 돈도 안 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대요. 억울했고 화가 났고 그런데 이상하게 서글펐다고. 그때 문득 생각이 났대요. 아기가 태어난 뒤 시어머니에게 받은 게 뭐가 있을까? 기저귀? 분유? 출산 축하금? 하나도 없었어요. 축하한다는 말은 있었어요. 그 말 자체는 고마웠죠. 근데 그게 전부였어요. 수윤 씨는 그게 섭섭했다기보다는 그냥 이해가 안 됐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사람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대가를 왜 먼저 이야기하는 걸까? 손자가 보고 싶은 마음이 진짜라면 왜 항상 그 앞에 용돈이 먼저 나오는 걸까? 사랑이 먼저인지 돈이 먼저인지 그 순서가 수윤 씨는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편한테 기댔는데 그게 두 번째 상처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진 수윤 씨는 결국 남편에게 털어놨어요. 여보, 어머니가 계속 용돈 이야기하셔. 나 솔직히 많이 힘들어. 이 말 한마디 꺼내는데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지. 자기 어머니 흉보는 것 같아서 망설이고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걱정하고 그러다 결국 참지 못하고 꺼낸 말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이랬어요. 우리 엄마 용돈 좀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 수윤 씨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다고 했어요. 내가 용돈 드리기 싫다고 한 게 아닌데.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이를 맡길 생각도 없다고 수없이 말했는데 그게 무시당하는 기분. 만날 때마다 같은 말이 반복될 때의 피로감. 그리고 그 말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기묘한 압박감. 수윤 씨가 힘들다고 한 건 그 전부였는데 남편은 그 중에서 딱 돈 하나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마치 수윤 씨가 돈이 아까워서 징징대는 사람처럼 인색한 며느리처럼 이야기한 거예요. 더 착잡했던 건 생활 형편이었어요. 아이 키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생활비도 빠듯하게 쓰고 있는데 남편은 그건 관심도 없고 어머니 용돈 이야기에만 예민하게 반응한 거예요. 그날 밤 잠든 아기 얼굴을 내려다보며 수윤 씨는 생각했대요.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너무 계산적인 걸까? 아니면 정말 이 상황이 이상한 걸까? 생각하면 할수록 답이 나오지 않았고 답답함만 가득 쌓였습니다. 혼자였어요. 완전히. 시어머니한테도 남편한테도 자기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채 수윤 씨는 그냥 혼자 삭혔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수윤 씨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용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로 고생하셨다면 진심으로 도와주신 거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께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어요. 맡기지도 않았고 맡길 계획도 없었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용돈 이야기가 나오고 마치 제가 뭔가 빚진 사람처럼 대하시는 게 너무 이상하고 너무 불편했어요. 무엇보다 제일 서운했던 건 손자 이야기보다 용돈 이야기가 먼저라는 거였어요. 손자가 보고 싶어서 가까이 계시고 싶은 거라면 그냥 보고 싶다고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먼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수윤 씨 말 들으면서 저는 이 대목이 제일 마음에 남았어요. 사랑이 먼저인지 조건이 먼저인지 그 순서 하나가 전혀 다른 관계를 만들잖아요. 조건 없이 내미는 손과 조건을 달고 내미는 손은 형태는 같아 보여도 전혀 다른 거니까요. 그리고 수윤 씨한테 진짜 필요했던 건 용돈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내 마음 이해해라는 말 한마디였을 거예요. 시어머니한테서도 남편한테서도. 그 말 하나 못 들은 채 100일짜리 아기 옆에서 혼자 사귀고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수윤 씨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이 상황 자체가 이상한 걸까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